40만의 지지만 받으면은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이렇게 정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40만 명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면 돼요. 정청래의 정치가 바로 그거예요. 김어준을 좋아하는, 김어준은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 40만 명이 돼. 그러니까 그 40만 명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야 지금 정청래는.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수 세력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윤석열하고 이제 절연을 해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저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콘크리트 30%라고 하죠. 예, 콘크리트 30%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거나 혹은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30%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건 뭐 당대표가 되고 싶건 국회의원이 되고 싶건 일단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0% 국민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내 선거를 치를 때는 나머지 30%의 국민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30%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율이 아마 그보다 더 높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한 30%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가 이제 중도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 가까운 중도 성향이 있는 거고, 이른바 중도 보수, 국민의힘 쪽에 좀 가까운 중도 성향이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 가까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뭐 40% 50%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민주당이 정치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면은 한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핵심 지지층은 30%로 보면 됩니다. 양쪽 다 콘크리트 30을 가지고 있는 거고 40%의 중도층을 가지고 이제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정치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친구의 친구님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7%다 그러지만은 좋을 때 그거는 좋을 때는 뭐 50%도 넘어가기도 하죠. 중도층들이 많이 넘어오면은.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하잖아. 그러면은 그 47%니까 17%는 언제든지 떠나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안 움직이는 유권자들. 민주당이 진짜 막 삽질을 하고 헛발질을 하고 뭐 막말을 하고 개판을 쳐도 안 움직이는 유권자들은 3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정치에서는 30%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30%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뭐 정청래 대표가 지난 말대포를 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은 정청래는 매우 영리하게 영악하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정청래는 이제 당대표가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지금 계획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이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권도 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만드는 게 이번 당대표 1년이야. 그럼 이 1년 동안 내가 당대표를 하면서 정청래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장차 5년 뒤에 대선 후보로 하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30%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좋아하는 정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는 국민 전체를 보면서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30%를 빼고 적어도 70%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협치니 국민통합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소가 70%예요. 사실 대통령은 70%만 보고 정치를 해도 안 되죠. 100% 국민들을 다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은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30%만 나를 밀어주는데. 자, 그러면 그게 30%냐? 그게 아니에요. 왜 30%가 아니냐? 30% 중에 절반이 나를 지지하면 돼요. 민주당 지지층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건 30%가 지지층이라고 그랬는데 핵심 지지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절반만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체 유권자의 15%만 보고 정치를 하면 돼요. 당내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은 15%만 보고 정치를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또 당대표를 하잖아. 그 다음에 그래야 또 대선 후보를 하잖아요. 그럼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하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지만은 대선 후보도 김문수가 사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할 만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지. 뭐 막말하고 뭐 보수의 정청래라고 보면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15%만 봐서 그 50%만 넘어가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니까 15%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길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 계엄이 뭐 사람이 죽었냐 막 이런 막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저는 미쳤나 하지만은 그걸 좋아하는 15%가 있어 국민의힘에. 그리고 더 엄밀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5%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민주당 권리당원이 120만. 120만이면 15%가 안 돼요. 그죠? 120만이면 15%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한 7, 80만 될 겁니다. 그 120만하고 7, 80만만 보고 정치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지지를 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중에 또 절반인 거예요. 근데 투표율도 고려를 해야지. 투표율도 고려를 해보면은 민주당 120만에서 이번에 한 투표율 60% 나왔다. 60% 나오면은 80만입니까? 80만에 40만이면 절반이잖아요. 투표율까지 감안하면은 80만 중에 40만의 지지만 받으면은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이렇게 정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40만 명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면 돼요. 40만 명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면 된다. 정청래의 정치가 바로 그거예요. 김어준을 좋아하는, 김어준에게 완전히 뭐 그 포섭돼 있는, 김어준은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 40만 명이 돼. 그러니까 그 40만 명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는. 김문수는 더 쉽죠. 국민의힘이 80만이라고 칩시다. 80만 중에 경선을 하면은 50만 명 정도 투표를 할 거예요. 50만 명이 투표를 하니까 25만 명의 지지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당권 절대 안 뺏겨. 당권을 일단 잡아야 뭐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5만 명만 보고 정치를 하면 돼요. 간단하지. 이거 계산이 너무 쉬워. 25만 명만 보고 정치를 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통일교, 신천지, 보수 유튜브 요렇게 세 개만 합쳐도 20만 명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넘어간다. 이거 세 개만 보고 정치를 하면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25만 명 보고 정치를 하면 돼. 그러니까 전환길이 대장인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 전환길이 그 셉세비파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소년보 목사. 세계로교회인가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랑 전환길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수 유튜브 시청자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얘네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저런 막말을 막 하는 거야. 결국은 결선 가니까 25만 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근데 민주당은 그거보다 숫자는 많죠. 뭐 한 40만 표 내지 50만 표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김어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정치가. 김어준 구독자가 200만이고 하루 방송을 하면 조회수가 200만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넘치잖아. 차고 넘치는 거 아니야. 제가 한 50만 표만 있으면 무조건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어준 시청자들의 마음만 얻으면, 그리고 그 밑에 또 김어준을 견제하는 채널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이제 독점이 문제다라고 그러잖아. 김어준이 설칠 수 있지. 근데 예컨대 김어준과 비슷한 사이즈에 견제하는 채널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죠. 견제가 되니까. 그런데 김어준과 똘마니들이에요. 지금 구조가. 수직 계열화돼 있다라는 거야. 진보 유튜브가 이렇게 수평적인 경쟁 구도가 아니고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그래서 김어준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김어준 과자 부스러기 주워먹는 유튜버들이 쭉 있어. 하물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김어준과 유일하게 경쟁할 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최욱이조차도 김어준이 눈치를 보더라고. 그러니 민주당에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건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 때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시게 될 텐데 내가 무슨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다.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 아니면 어디 뭐 지사를 나가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김어준의 낙점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정청래가 되잖아요. 김어준에게 가스라이팅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보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김어준의 지령에 의해서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이제 자멸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문수가 될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 통일교, 신천지 이 세 개만 해도 25만 표가 나오는데 25만 표면 당대표가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죠.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즐기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를 뽑아놨으니 국민들이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30, 콘크리트 30, 보수 콘크리트 30이고 중도가 40이 있는데 이 40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이렇게 돼요. 김문수하고 정청래하고 양쪽에서 이제 말대포를 주고받으면은 우리도 김문수하고 똑같은 놈이 된다니까. 우리는 좀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 근데 정청래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김문수랑 계속 서로 말대포 쏘면서 공방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김문수랑 어울리면은 같이 망가지는 거야. 같이.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우리 길을 가면 되는데 참 저는 그게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